서비스 산업은 제주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산업이죠. 이 때문에 제주는 감정 노동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 지원이라든지 사회 인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현민철 정책연구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요즘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감정 노동은 업무 중에 본인이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노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 감정 노동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직이 요구하는 규칙에 맞게 감정을 만들어가는 목적 의식적 활동을 감정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자는 어떤 특정 직업군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면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응대 업무를 하지 않는 직업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직업군이 이렇게 감정 노동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직업에 따라서 어떤 감정 노동의 유형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감정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항상 고객에게 밝게 웃으면서 응대하는 긍정적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라든지 판사 같은 경우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중립적 감정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조사원, 조사관이라든지 경찰 같은 경우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억압적인 부분들이라거나 강압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정적 감정 노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제주는 아무래도 서비스 산업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감정 노동자들도 그래서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나 있을까요? 네, 전국적으로 일단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다 보면 감정 노동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1%에서 41%가 감정 노동자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3명 중에 1명을 감정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네. 이러한 역량 등에 있어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9.5%가 감정 노동자라고 볼 수 있고요. 10명 중에 4명은 제주 지역에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 노동자 비중이 전국 최상위 수준입니다. 팀장님께서 이 제주 지역 감정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직접 조사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감정 노동자분들의 근로 실태라든지 근로 환경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정 노동에 있어서는 간접 노동을 하고 있는지, 간접되면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되면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 분야에 있어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거나 약간 민원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또 실태 조사를 수행을 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또 감정 노동 정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조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감정 노동이 얼마만큼 업무 중에 차지를 하고 있는지, 절반만큼 차지를 하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업무 시간에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내용들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598명을 대상으로 감정 노동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감정 노동에 대한 보호
문화 확산 자체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감정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게 그 실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그 감정 노동에 대해서 그 업무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정착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감정 노동 피해를 당했을 때 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미흡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이게 그 저희 감정 노동 피해를 당하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 중단이라든지 그 휴게 시설에 좀 약간 쉴 수 있게 그런 그 휴식 시간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바로 지속적으로 또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 감정 노동 수준이 위험한 분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히려 감정 노동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감정 노동 수준 위험자 이게 네.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 감정 노동 수준 위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상에서 그 감정 노동이 워낙 극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등에 대한 그 정신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거나 이미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건강적으로는 약간 그 저희가 뭐 생리적인 영향으로는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혈압 등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그리고 정신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 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무척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올해 초에 보니까 제주에도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올해 1월 13일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 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뭐 실태 조사라든지 그리고 그 심리 상담 그리고 법률 상담에 대한 구제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그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법률적인 그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8일에 이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자 토론회가 마련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그 세미나에서는 일단 그 저희 제주 지역에 감정 노동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 영역은 의료기관,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콜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분들을 모셨는데요. 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현장에서 그 감정 노동을 당했던 그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울음까지 터뜨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그런 일정 부분 좀 약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장에 어느 정도 맞춤형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좀 약간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내가 감정 노동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 중단이라든지 그리고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제주 지역 자체에 뭔가 보호를 위한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좀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뭐 좋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내용 자체가 그 저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수행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 저희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에 의해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정 노동자 보호에 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 앞서 저희 세미나뿐만 아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좀 약간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 지역의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에 따라서 올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실제 그 감정 노동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약간 피해를 입은 노동자분들의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는 실질적으로 그 법률 전문가도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률에 대한 부분들까지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그 지역 내 감정 노동 보호를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 감정 노동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방문해 보셔서 여러 가지 상담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